이미 염증이 너무 커져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쉽게 치아를 발치하지 말자, 꼭 재신경 치료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정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요, 치아 살리는 진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재신경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아가 충치가 심하거나 뭔가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 치료를 하는데요, 거기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재발됐을 때 하는 걸 당연히 재신경 치료라고 합니다. 보통 신경 치료가 잘 돼 있는데도 염증이 생겨 있거나 또는 신경 치료를 한번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 말로는 뿌리에 혹이 생겼다, 잇몸 쪽에 볼록한 것이 생겼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재신경 치료는 신경 치료했던 주변에 오염을 제거하고 소독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신경 치료에 왜 치아를 살려서 쓰는 치료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냐면, 많은 치과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뿌리끝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어쨌든 염증 때문에 잇몸뼈가 녹은 상태고요, 어떻게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꽤 커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파서 잇몸에 볼록한 염증 나오는 길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치과에 가면은 치과에서는 이미 염증이 너무 커져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쉽게 치아를 발치하지 말자, 꼭 재신경 치료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재신경 치료의 성공률은 75%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떤 경우에는 60% 있고 50%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9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세밀한 케이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접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재신경 치료 엄청 많이 하는 치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좋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치아 살리는 재신경 치료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딱 처음에 진단 내릴 때도요, 병소의 형태나 기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치료 받았던 그런 형태들을 보고 좀 어느 정도 확률을 바로 말씀드리고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제가 90%, 95%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50% 이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75%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쵸? 80% 정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률 되게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아를 정말 함부로 안 빼셨으면 좋겠다, 너무 빼는 선택을 쉽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환자분들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80%라는 성공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신경치료를 할 때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95%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80%라는 수치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는데요, 약 2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재신경 치료를 할 만한 케이스, 뿌리끝 염증의 경우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무조건 재신경 치료 시도를 하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치료를 해보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아 주변에 꽤 큰 염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셔서 발치를 고집받으셨더라도요, 이렇게 주변 치과 가셔서 한 번 더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신경 치료 이제 했던 케이스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환자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관이고 파란색이 치아 형태입니다. 치아고 이제 요 주황색이 뿌리끝 염증 때문에요, 치조골이 소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좀 아프다고 이렇게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 뿌리끝 염증 때문에 잇몸에 볼록한 이렇게 농이 나오는 길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재신경 치료가 조금 잘 되는 병소의 형태가 어떤 경우냐면, 신경관 이렇게 있죠. 과거에 이제 치과 원장님들이 신경 치료를 하고 안전한 물질로 넣어놓은 건데요, 치아 뿌리 끝에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관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 물질들이요, 그 구멍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동심원 모양으로만 커져 있다 그러면은 신경 치료가 잘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뭔가 길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나만 그으면 영어로 J라고 부르거든요. J 형태의 병변입니다. J 형태의 병변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염증이 동심원으로 커지다가 잇몸 쪽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금 갔을 때, 뿌리가 금이 이렇게 쭉 가면은요,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얇게 J 형태의 병변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신경관 안에서 뭔가 염증이 재발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재신경 치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뿌리에 금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신경 치료해서 해보겠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뿌리 금 간 거는 엑스레이상에 사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인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이미 과거에 다른 치과에서 발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소개로 저희가 치아 살리는 재신경 치료를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하셨습니다. 3D CT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더 분석을 했는데요. 요게 요 하얀 게 이제 치료된 흔적이고 여기가 염증 범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거고요. 요거 이제 수직으로 자른 겁니다. 수직으로 자른 거 보면 요 파란 부분이 치아고 요 주황색 부분이 염증 때문에 소실된 치조골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초록색 동그라미가 말씀드렸던 요 신경관이거든요. 염증이 계속 커집니다. 분명히 커져서 신경관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난감해집니다.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염증의 범위가. 두 번째로는 신경관 근처까지 가면은요, 실제로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할 텐데, 신경관을 압박해가지고 일시적인 감각 이상, 마취가 덜 풀린 듯한 느낌이 턱에 전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성공률도 훨씬 높고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끝 염증에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다가 이렇게 염증이 나가는 길이 잇몸 쪽으로 생기면서 잇몸 쪽에 볼록볼록한 게 생겨 있는 상황이었고, 농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재신경 치료를 첫날 이제 하고요. 제가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약재를 넣어놓은 사진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희미해졌죠. 흰색 부분이. 이게 이제 약재가 들어가면은요, 약재는 방사선 불투과성이 완전히 그 최종으로 채우는 메꾸는 재료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신경 치료의 과정은요, 기존에 원장님이 채워놨던 그 안전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소독을 하고, 신경관 주변에 이제 조직들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근간이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요, 일단 기존보다 신경관에 이제 제거를 하는 직경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소독약을 많이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부근간이나 여러 빈틈까지 이렇게 소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딱 그런 식으로 제가 진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신경치료보다 사실 난이도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기면 많은 치과에서 그냥 염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발치를 권유받게 되는데요. 재신경치료 잘하면은 요 염증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치조골로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재신경치료 완료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요 하얀 부분이 제가 이제 채워놓은 안전한 물질이고요. 여기 보면 아직 이렇게 거무스름한 느낌이 남아있죠. 왜냐면 재신경치료 보통 저희가 3번에서 4번 일주일 정도 단위로 그렇게 하는데요. 시작한 지 3, 4주 됐겠죠. 3, 4주에는요, 치조골, 소실된 잇몸뼈가 다시 차오르지 않고 빈 공간에서 막 차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느낌은 있지만 회색 부분은 이렇게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치조골이 생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3, 4번 정도 이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신경치료를 이어가게 되는데, 보통 재신경치료는 첫날 제일 모든 걸 제거하고 소독을 하는 날이거든요. 제일 조금 오래 걸리고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날 사실 승패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은 뿌리에 금이 갔거나 뭔가 기타 다른 요소가 있다면 첫날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기계에서 에러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뿌리 끝에 염증까지 제가 기구를 넣어가지고 다 제거하면서 소독하면서 다 접근을 했다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첫날 딱 하고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한 다음에 바로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크라운 치료까지 다시 예쁘게 했습니다. 아직은 보면은 이렇게 검은 느낌이 좀 남아있죠. 물론 처음에 비해서는 그 검은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뼈가 생성되면서요, 밀도가 이제 빈 공간에 뼈가 생성되면서 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3년 후의 사진입니다. 3년 후에는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색으로 많이 차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회색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그게 뼈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시면 사이에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그러다 보니까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기같이 이렇게 회색으로 채워지는 게 뼈라고 보면 됩니다. 뼈가 굉장히 잘 차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는요, 여기 보면은 언제 재신경 치료했어? 언제 염증이 있었어? 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처음에 보였던 까만 느낌, 비어있는 느낌 또는 염증으로 차 있는 그런 엑스레이상의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굉장히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치료가 돼서 치조골이 차올랐다는 건 완전히 원인을 해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굉장히 오래 쓰는 그런 치아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재신경 치료 아프다, 재신경 치료하면 오래 못 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번 신경 치료를 했기 때문에요, 치아가 아픈 거는 치아 속의 신경 때문이거든요. 또는 염증이 너무 커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정말 충분히 하고 배농을 적절히 먼저 한다든지 하고 하면은요, 안 아프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 오래 못 쓴다라는 말은요,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치료라는 거는요, 지금 제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완전히 뼈가 재생된다든지 언제 이게 뿌리끝 염증이 있었냐는 듯 그렇게 돼야지 치료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처음 신경 치료했을 때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거는 내가 치료를 했는데 그쪽으로 제대로 못 먹는다, 또는 내가 신경 쓰여서 안 사용한다, 이거는 치료라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치료라는 거는 내가 정말 정상 치아의 95%, 100% 정도의 기능을 내면서 정말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거를 치료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재신경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재신경 치료, 치아 살리는 진료라고 부르는 이 진료는요, 냉철히 말하면 치과마다 조금의 그런 술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는 말 들으시고는 너무 쉽게 발치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꼭 재신경 치료나 이제 치아 살리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 치과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케이스 말고도요, 제가 재신경 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네이버 블로그를 한 10년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민지용 치과의사라고 쳐보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그게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재신경 치료뿐만 아니라 천여 개의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직접 달고 있거든요. 답변을 단다든지 아니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주제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신경 치료 잘하면 분명히 치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